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온 국민 주치입니다. 수백 명의 어르신을 매일 마주하며 제가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몸이 여기저기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검사 결과는 다 정상이라고 나올 때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한두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퉁퉁 붓고 무거운 손뭉치처럼 몸이 천근만근인데 의사 선생님은 나이 탓이니 운동이나 하라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으신 75세 김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평소 동네 산책도 거르지 않으시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도 챙겨 드시는 아주 모범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잠을 자도 피곤이 가시질 않고 무릎이랑 허리가 쑤시는데 막상 큰 병원 가서 피검사를 해보고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들으셨답니다. 김 어르신은 선생님, 제가 꾀병 부리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을 맛입니다 하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제가 김 어르신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니 눈가도 붓고 안색이 아주 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들어서 기운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몸속에서 소리 없이 타오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불꽃인 만성염증이 범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급성염증과 만성염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붓는 건 착한 염증입니다. 우리 몸을 고치려고 군대들이 모여서 싸우는 과정이니까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는 만성염증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걸 인플레메이징이라고 부릅니다. 염증을 뜻하는 인플레메이션과 노화를 뜻하는 에이징을 합친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녹슨 기계처럼 구석구석에서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84%가 만성질환을 한 가지 이상 앓고 계십니다. 한 분당 평균 2.2개의 병을 안고 살아가시는 셈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의 78%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무려 27만 5천 명 이상의 분들이 매년 염증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십니다. 만성염증이 수치가 높아지면 심혈관 질환 위험은 2배에서 3배까지 껑충 뛰고 치매 위험도 1.5배 이상 올라갑니다. 김 어르신도 바로 이 염증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몸 여기저기에 독소가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김 어르신께 딱 한 가지 아주 쉬운 해독 비법을 알려드렸더니 불과 2주 만에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몸속에 쌓인 독소와 염증을 단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감자와 미나리 그리고 물을 활용한 기가 막힌 해독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이나 비싼 영양제 없이도 우리 집 부엌에 있는 재료들로 내 몸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법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눈 크게 뜨고 집중해 주십시오. 특히 감자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까지 오늘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희망이라는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 작은 참여가 제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어르신께 이 귀한 정보를 전달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김 어르신의 인생을 바꾼 그 놀라운 비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이제 서로는 거두절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종이에 적으시거나 아니면 휴대폰 화면을 캡처할 준비를 하십시오. 75세가 넘으셨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식탁 위에 올려야 할 최고의 명약은 바로 감자입니다. 네, 여러분이 흔히 보시는 그 감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제가 알려드리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자는 우리 몸속 세포 구석구석에 쌓인 쓰레기를 밖으로 실어 나르는 아주 강력한 쓰레기 수거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김 어르신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선생님, 감자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혈당 올리는 주범 아니냐고 되물으시더군요. 물론 감자를 튀겨 드시거나 설탕에 찍어 드시면 독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감자 한 알에는 약 62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양이냐면요. 여러분이 흔히 칼륨이 많다고 알고 계시는 바나나보다 무려 1.5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이 칼륨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의 세포는 아주 정교한 펌프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의학계에서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세포 안으로 좋은 영양소를 들여보내고 안에서 발생한 찌꺼기와 나트륨을 밖으로 밀어내는 지렛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평소에 김치나 찌개처럼 짠 음식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나트륨이 몸에 과하게 쌓이면 세포가 퉁퉁 불어 터집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아침마다 겪으시는 부종이고 만성염증의 시작입니다. 이때 감자 속 칼륨이 들어가면 세포문을 활짝 열고 쌓여있던 나트륨과 염증 찌꺼기를 소변으로 싹 쓸어내줍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칼륨을 충분히 섭취한 분들은 뇌졸중 위험이 20% 이상 줄어들고 혈압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김 어르신도 평소에 몸이 붓고 혈압이 들쭉날쭉해서 고생하셨는데 이 감자의 원리를 듣고는 아, 그래서 내 몸이 그동안 무거웠던 거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말 단호하게 주의를 드려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감자를 잘못 다루면 이건 보약이 아니라 비소가 섞인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감자 껍질이 몸에 좋다고 해서 껍질째 물에 오래 담가 두시는 분 계십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김 어르신도 예전에 어디선가 보시고 감자를 껍질째 12시간이나 물에 불려주셨다는데 그건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감자의 싹이나 햇빛을 받아 초록색으로 변한 껍질에는 솔라닌이라는 무서운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천연 살충제나 다름없어서 적은 양만 먹어도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키고 심하면 신경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해독 능력이 예전 같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 어르신께 알려드린 비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감자를 깎을 때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감자 칼로 최소 2에서 3mm 이상 아주 두껍게 깎아내십시오. 껍질 바로 밑에 독소가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싹이 난 부분은 눈동자를 도려내듯 깊숙하게 파내야 합니다. 셋째, 슬라이스한 감자를 물에 담가 두실 때는 딱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12시간씩 너무 오래 두면 오히려 세균이 번식하고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김 어르신은 이 방법대로 감자물을 우려내서 드시기 시작한 지 딱 일주일 만에 신기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안 빠지던 다리 붓기가 쏙 빠지고 신발이 헐거워질 정도로 발이 가벼워지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감자가 가진 해독의 힘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유 없이 몸이 붓고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친구분들이나 이웃분들이 계신가요?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누르시는 공유 버튼 하나가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자가 우리 몸에 붓기를 빼주는 청소부라면 이제 제가 말씀드릴 두 가지 재료는 여러분의 간과 폐를 말끔하게 씻어주는 천연 세제입니다. 바로 미나리와 물을 무조건 드셔야 합니다. 김 어르신께서도 평소에 늘 몸이 무겁고 목에 가래가 낀 것처럼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를 챙겨 드시고 나서야 비로소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미나리를 꼭 드셔야 할까요? 미나리 안에는 페르시카린이라는 아주 귀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에 쌓인 기름기와 독소를 분해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보고탕에 미나리를 듬뿍 넣었던 이유가 다 여기 있습니다. 보고의 독까지 중화시킬 만큼 해독력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미세먼지나 황사 때문에 우리 혈액 속에 중금속이나 오염물질이 쌓이기 쉬운데 미나리의 퀘르세틴 성분이 이 나쁜 물질들을 자석처럼 찰싹 달라붙게 해서 배출해 줍니다. 여기에 물을 더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무에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기관지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김 어르신처럼 연세가 드시면서 기침이 잦아지고 목이 자주 쉬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 효소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장 속에서 썩으면 그게 다 독소가 되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무는 이런 독소가 아예 생기지 못하게 뿌리부터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재료를 어떻게 섞어서 먹어야 하는지 그 황금 비율과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김 어르신이 2주 만에 효과를 보신 바로 그 해독수 레시피입니다. 잘 들으시고 꼭 따라해 보십시오. 첫째, 감자 한 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껍질을 아주 두껍게 벗기고 얇게 썰어 준비합니다. 둘째, 미나리 한 줌은 깨끗이 씻어서 4cm 정도로 잘라주시고 셋째, 무 4분의 1개는 껍질째 얇게 채를 썹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냄비에 물 2리터를 붓고 물을 먼저 넣어서 10분 동안 끓입니다. 무의 좋은 성분들은 열을 좀 가해야 잘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미나리를 넣고 15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그러면 물 색깔이 은은한 초록빛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감자는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게 딱 5분만 더 끓이고 불을 끄시는 겁니다. 이렇게 완성된 물에서 건더기는 건져내시고 맑은 해독수만 따로 병에 담아 냉장 보관하십시오. 김 어르신은 이 해독수를 하루에 3잔씩 꾸준히 드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잔, 그리고 점심과 저녁 식사 후에 1잔씩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좀 밍밍하다고 하셨는데 며칠 드시다 보니 몸이 먼저 반응을 하더랍니다. 늘 텁텁하던 입안이 개운해지고 화장실 가는 게 너무 편해지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칼륨이 많은 감자와 무가 들어간 이 해독수를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요. 만약 평소에 신장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뒤에 소량씩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해독법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큰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하고 과학적인 건강 정보를 연구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제작한 이 정보들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해독수도 준비되었고 마시는 법도 알았으니 우리 김어르신이 실제로 어떻게 하루를 보내며 건강을 되찾으셨는지 그 구체적인 일과표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순서대로만 딱 2주만 따라해 보세요. 몸이 바뀌는 기적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김어르신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 기상하셨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입안을 가볍게 헹구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위장과 장기를 깨우는 신호탄이나 다름없죠. 그리고 아침 7시가 되면 공복 상태에서 제가 알려드린 해독수를 한 잔 드셨습니다. 뱃속이 비어있을 때 마셔야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과 신장이 영양소를 쑥쑥 흡수해서 독소를 내보낼 준비를 마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는 7시 30분쯤에 평소처럼 드시되 단백질을 꼭 챙기셨습니다. 두부나 삶은 달걀 하나라도 곁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전 8시 30분이 되면 가벼운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운동의 강도가 아니라 혈액 순환입니다. 해독수로 녹여낸 독소들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려면 반드시 혈관 끝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이때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해 주어야 혈액이 심장으로 잘 올라가서 전신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어르신들은 무리하게 뛰실 필요 없습니다.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 후 30분 뒤에도 해독수를 한 잔씩 더 챙겨 드셨고 저녁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 김 어르신은 몇 이벤트 만에 아침이 개운해지고 몸에 붓기가 빠지는 것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실천하시면서 많은 어르신이 제게 물어보시는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명쾌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제가 칼륨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죠. 신장은 우리 몸의 걸음망인데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칼륨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걸음망이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박동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어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니 신장 수치가 좋지 않으시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시고 하루에 반잔 정도 아주 적은 양부터 천천히 시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 몸의 통증이 염증 때문인지 아니면 근육이 부족해서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구별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뻣뻣하고 붓는 느낌이 강하다면 염증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아침에는 괜찮은데 조금만 걸어도 힘이 빠지고 무릎이 아프다면 그건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해독수를 드시는 것만큼이나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육이 있어야 염증도 더 잘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나는 것도 전신염증과 상관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네,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입속 세균과 염증 물질은 혈관을 타고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집니다. 잇몸이 안 좋으면 심장질환이나 당뇨병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해독수를 챙겨 드시는 동시에 양치질도 꼼꼼히 하시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 것이 전신염증을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김어르신도 처음에는 이 모든 과정을 귀찮아하셨지만 딱 2주를 버티고 나니 이제는 생활이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당장 내일부터 이 루틴을 시작하실 분들은 댓글창에 실천이라는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다짐이 건강한 100세 인생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댓글로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신다면 끝까지 실천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소중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자의 칼륨 성분이 우리 몸속 염증 찌꺼기를 말끔히 쓸어내지만 반드시 껍질을 2에서 3mm 이상 두껍게 벗겨 안전하게 드셔야 합니다. 둘째, 미나리와 물을 함께 끓인 해독수로 간과 기관지를 깨끗하게 청소하되 신장이 약한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 후 소량부터 시작하십시오. 셋째, 해독수 섭취와 더불어 매일 20분간의 가벼운 걷기와 충분한 단백질 식사를 병행해야 진짜 내 몸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김어르신은 지금 이 루틴을 3개월째 아주 성실하게 실천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다시 오셨는데 제가 처음에는 못 알아볼 정도로 안색이 맑아지고 피부에 윤기가 흐르더군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해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데만 한참이 걸렸는데 이제는 새벽 6시면 저절로 눈이 떠지고 몸이 깃털처럼 가볍다고 하십니다. 가장 기쁜 건 손주들과 함께하는 일상이라고 하십니다. 전에는 무릎이 아파서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하면 손사래부터 치셨는데 이제는 놀이터에서 1시간씩 같이 뛰어놀아도 거뜬하시답니다. 김어르신의 남편분도 아주 좋아하신다는데요. 매달 약국과 병원에 들어가던 큰 돈이 절약되니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 이번 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하셨답니다. 지난주에는 동네 친구분들과 북한산 둘레길을 다녀오셨다며 활짝 웃으시는 김어르신의 모습을 보며 저도 의사로서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은 결코 멀리 있거나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비싼 산삼이나 이름 모를 외국 영양제 속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감자 한 알과 미나리 한 줌, 그리고 무 하나를 제대로 알고 안전하게 챙겨 먹는 그 작은 정성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장 시장이나 마트에 가셔서 신선한 재료들을 사오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저와 약속하신 대로 딱 2주만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 며칠은 해독수를 끓이는 과정이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이 가벼워지고 지긋지긋한 통증이 서서히 사라지는 그 기적 같은 변화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제는 해독수 없이는 못 살겠다고 말씀하시게 될 겁니다. 어르신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은 은행에 든 돈이 아니라 내 발로 힘차게 걷고 내 입으로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건강입니다. 그 건강을 지키는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부엌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2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며 쌓아온 저의 진심이 담긴 처방전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자격이 있고 활기찬 노년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바라는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프다고 손주들의 손을 놓지 마시고 활발하게 그 손을 잡고 세상 밖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저도 이 자리에서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